디폴트 옵션을 아예 모르거나 적용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요, 아주 끔찍합니다. 연간 수익률이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퇴직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퇴직할 때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습니다. 이 퇴직금을 주로 퇴직연금 IRP에 넣어놓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러다 보면 가끔씩 정권회사로부터 문자가 와요. 디폴트 옵션이라는 문자나 카톡을 받을 건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디폴트 옵션이 뭔지 모르고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디폴트 옵션을 아예 모르거나 적용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요, 아주 끔찍합니다. 연 수익률이, 내 퇴직금 IRP 연간 수익률이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원치 않는 결말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잘 활용하면 미국의 퇴직연금 401K처럼 연 10% 수익률도 가능하더라.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디폴트 옵션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두 번째는 제대로 활용해야겠다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재미있는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 과학저널로 유명한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기증의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했더니 오스트리아, 프랑스, 헝가리는 99%가 넘는데 독일은 12%, 덴마크는 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독일과 덴마크의 국민성, 민족성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잠시 그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디폴트, 즉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의 차이였는데요. 실제로 아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장기 기증에 동의합니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국가는 장기 기증 동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반대로 기본값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낮았던 거죠. 하하, 기본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장기 기증에 동의한다고 설정을 해놓으면 네. 결과적으로 장기 기증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이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디폴트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끼는 논문인데요. 장기 기증 사례에서 보셨듯이 사람들은 기본값, 즉 디폴트라는 것에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설정된 방향으로 자동으로 가는 것이죠. 상당히 재밌네요. 그러면 이 같은 디폴트가 퇴직연금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네,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을 잘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인데요. 미국의 퇴직연금인 401K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은 근로자가 별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401K에 가입이 되고요. 투자 상품도 자동으로 적격 디폴트 상품으로 선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 기증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국가에 그것하고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장기 기증이냐 퇴직연금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제도를 좀 벤치마킹해서 23년 7월부터 사전 지정 운용 제도, 영어로 하면 디폴트 옵션 제도인데요. 이 옵션을 도입했는데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미국의 디폴트 옵션은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투자 상품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알아서 투자가 되는 시스템이고 장기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사전에 상품을 직접 지정을 해야 됩니다. 초저위험부터 아주 고위험까지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에도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할 때 미국같이 자동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자동 투자했다가 손실 났을 때 고객의 민원 어떻게 들을 거냐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가입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된 거죠. 자, 평생 투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가 또 투자를 해보았더라도 실패했던 경우 많잖아요. 주로 주식 투자 등등해서. 그런 분들한테 퇴직연금, 퇴직금은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을 네가 알아서 좀 해봐봐라. 디폴트를 네가 알아서 만들어봐라. 자, 그것은 상당히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디폴트 옵션의 핵심이 내가 선택 안 해도 알아서 굴려주는 시스템인 건데, 결국 우리는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결과입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금감원의 보도자를 봤더니 디폴트 옵션을 선택한 88%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낮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몰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자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원금 손실 나면 안 된다 하면서 안전한 상품을 고르게 되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또 상당히 큰 돈이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부담도 있었겠네요. 그죠? 네. 특히 한평생 예금 적금만 해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일생의 보루라고 하는 퇴직금을 위험하게 고를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상품 선택의 단계에서부터 원금 보정이나 초저위험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퇴직연금의 문제점인 거죠. 이런 결과가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낮은 수익률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앞서 제일 처음 이야기했지만 디폴트 옵션이란 용어 자체를 모르고 문의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용자들에게는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결국은 디폴트 옵션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꼴이네요.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디폴트 옵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다시 이걸 또 알려줘야 되는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구체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는 문자로든 카톡으로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이 들었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디폴트 옵션은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디폴트 옵션의 적용 상품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DC형, 우리 한국말로는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데 이 DC형과 IRP 계좌에만 적용이 됩니다. DB형인 확정급여형은 이미 회사에서 퇴직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요. 이런 상태에서 가입자분은 위험 등급별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초저위험부터 안정형, 저위험, 중립형, 고위험 이렇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라면 끓일 때도 라면의 순한 맛, 매운맛 고르듯이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투자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더라도 미리 선택한 상품으로 자동 투자가 돼서 관리가 편리합니다. 자, 위험 등급은 이해가 되었는데 그러면 등급별로 어떤 상품들이 따로 있나요? 네, 초저위험 등급은 정기 예금이나 이율이 보증되는 보험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위험은 정기 예금 비중이 50에서 70%를 차지하는 상품, 그리고 나머지는 TDF라고 하는 타겟 데이티드 펀드, 자산 배분 펀드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요. 위험이 좀 올라와서 중위험으로 올라갔을 땐 펀드 비중이 높아져서 50에서 80% 정도가 투자형 상품이고 원리금 보장은 상대적으로 한 20에서 50%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등급은 TDF 등 펀드형 상품 비중이 80에서 많게는 100%까지 투자가 되고 원리금 보장 상품은 거의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험 등급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예금 적금이 아니라 투자하는 상품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 이제 이런 의미이고요.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상품이 TDF인데 TDF는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고 해서 은퇴 시점에 맞춘다, 은퇴 시점을 타겟한다 이런 의미이고 생애 주기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디폴트 옵션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정적인 채권 비중을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폴트 옵션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해가 됐고 이 같은 디폴트 옵션에 사용한다면 어떤 장점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어떤 단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일단 가입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설계한 방식으로 자동으로 굴러가서 좀 편리하고요. 투자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현금성 자산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TDF 같은 상품을 잘 활용했을 때 다양한 자산으로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장점이든 단점이 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손실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품을 알아서 맡기는 구조이다 보니까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디폴트 옵션을 아예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의 현금성 자산, 즉 언제든 투자할 수 있는 대기자금으로 남아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극히 낮은 금리만 받게 되는데 이렇게 1% 안팎의 낮은 금리로는 실제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결국 투자에 대해 잘 모르고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시다라면 디폴트 옵션 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사전 설정을 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폴트 옵션의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장점을 최대화시키고 단점을 조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는 그 대상자의 나이와 은퇴 시기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은퇴가 앞으로 20년 이상 길게 남았다면 중위험 이상, 고위험까지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 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고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선택하는 건 좀 말리고 싶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금리로는 근본적인 노후 준비가 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앞으로의 노후라는 것이 뭐 1, 2년이 아니라 네. 수십 년이니까 더욱 그렇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들한테 다 필요한 건 또 아닙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디폴트 옵션은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직접 투자가 어렵거나 투자 방법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적합한 제도인데요.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방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미 바인 투자 자문 같이 투자 자문사를 통해서 퇴직연금을 운용을 하고 계시거나 다른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미 체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오히려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저희가 다 포트폴리오를 계속 관리해 주기 때문에 네. 별도로 디폴트 옵션을 필요로 하지는 않죠. 자, 이런 경우는 디폴트 옵션이 오히려 방해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이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 자문을 받고 계시거나 전문가의 운용 방식을 따르는 게 훨씬 효과적인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직접 투자를 지금까지 직접 해오셨고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서 퇴직연금도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역시 디폴트 옵션을 의무적으로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디폴트 옵션이 좋은 선택이지만 이미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거나 스스로 투자 계획이 있는 분들은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신 분들은 한번 설정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정기적으로 본인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위험 등급을 위아래로 또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가 5년 남았다면 기존에는 고위험이었다면 중위험이나 저위험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디폴트, 즉 초기 값을 어떻게 세팅하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나라 제도와 가입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퇴직금을 관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